안녕하세요. 주식군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요, 17만 원을 돌파를 했다가 소폭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너무 좋죠. 지난주에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꽤나 많은 하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걱정을 많이 좀 했었습니다. 자, 지수를 좀 볼까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무려 4%, 목요일에, 그리고 금요일에는 마이너스 5%를 모두 이렇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갭상승 출발을 해서 이 갭을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분봉인데요. 자, 시초가가 이렇게 높게 떴죠? 자, 그리고 나서 크게 상승하지 않더라도 5,300포인트를 이렇게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자, 오전에 프리마켓에서 17만 원을 찍었습니다만, 실질적인 고점은 여기입니다. 16만 8,700원. 그리고 나서 한 3천 원 정도 이렇게 소폭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강력한 추세를 좀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오전 프리마켓에서 17만 원은 뭐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언제든지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17만 원 넘는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오늘의 수급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고, 댓글로 삼성전자를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야지 또 많은 분들이 힘을 내서 또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20만 원, 뭐 23만 원 계속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수급을 좀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췄다라는 게 의미가 큽니다. 자, 그동안 조 단위로 매도를 했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1조 가까운 매도를 했고, 목요일에는 3조, 그리고 마찬가지로 1조 뭐 5천억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비교적 많은 물량을 담은 건 아닙니다만 충분히 매도세가 멈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관이 오늘 작정하고 물량을 끌어올렸거든요. 그럼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기관이 지금 대놓고 물량을 받아가고 있어요. 중간에 매도한 날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8천억. 자, 수급이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외국인은 매도가 멈췄고 기관들의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 자, 그 중에서 사실 지난 우리 코스피의 상승은 기관들이 많이 이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했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예를 들어 이제 자금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수보다 수익률이 높냐 안 높냐, 즉 언더퍼폼했냐 아웃퍼폼했냐, 이 부분을 가지고 능력으로 평가를 받는데, 지수는 예를 들어서 3,300포인트부터 지금 5,300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내 수익률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면요, 어쩔 수 없이 지수 관련 대형주를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걸 이제 패닉 바잉이라고도 하는데, 자, 기관이 시장 수익을 따라가기 위한 매수세가 동반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들은 매도가 멈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하이닉스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도량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리고 기관이 계속 물량을 사는 건 동일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의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팔고 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장주는 맞습니다. HBM의 대장은 현재로서는 하이닉스가 맞는데, 이미 우리가 여기 과거 아주 초창기, HBM 초창기 당시의 주가가 10만 원 정도 대였단 말이에요. 지금 90만 원까지 올랐죠. 자, 삼성전자는 주가가, 물론 얘는 이제 순수 반도체는 아니에요.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거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완전 바닥 대비는 이제 3배 정도, 그리고 HBM이 시작됐던 2023년 이때는 주가가 6만 원, 7만 원이었죠. 이때부터 하면은 이제 2배 반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위로 업사이드가 더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특히 제가 주말 동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HBM 6세대입니다. HBM4죠. 6세대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탈락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이 SK 하이닉스 50에서 60, 삼성전자가 20에서 30, 나머지가 이제 마이크론이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얘네가 끝까지 지금 루빈에 대한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캐파가 어디로 올까요? 당연히 삼성전자로 오겠죠. 하이닉스는 이미 완판입니다.
이미 풀 캐파를 돌려도 TSMC를 통해서 풀로 생산을 하더라도 만들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늘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은 자체적으로 파운드리가 있죠. TSMC가 없어도 생산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전체 D램 생산 능력은 삼성전자가 더 높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완판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마이크론의 이탈, 삼성전자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퀄테스트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11기가 bps, 자, 그리고 턴키 수주라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자, 설계, 패키징, 파운드리까지 전부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루비는 26년도 이제 하반기로 예상이 되겠죠? 그러면 HBM 양산이 2월부터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자, 양산을 하는 족족 공급이 될 겁니다. 왜죠? 제가 이것도 주말에 말씀드렸던 공급을 먼저 해주고 이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공급 먼저 해줘라.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인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급하면 사후 정산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쵸? 지금은 일단 보내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너네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일단 공급을 해. 그 다음에 우리가 정해진 금액으로 입금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4세대, 6세대로부터 완전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그런 변곡점에 있다. 자, 그동안은 SK 하이닉스랑 동시 공급이 못하거나 이 공급 수량도 현저하게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바빠졌습니다. 왜죠? 엔비디아는 마이크론까지 고려를 했을 거예요. 밸류 체인의 다양화,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받는 거. 자, 이 부분이 가격 협상력을 엔비디아로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인데, 마이크론이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삼성에 뭐 쉽게 말하면 삼성 꼴이 났기 때문에 자, 그 안에서 조금 더 빠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일단 먼저 보내줘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주말 동안에 미국에서 발생이 됐던 혹은 지난주에 미국에서 발생이 됐던 AI 빅테크 기업들의 우려가 모두 해소가 되고 나서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가 중심주였죠. 자, 거래대금 상위를 잠깐 좀 보시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6조, 5조 역대급 거래대금, 그 밑에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원전이죠. SK스퀘어는 SK 하이닉스의 지주사죠.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있고 제주반도체도 있고요. 전력기기 관련주도 있어요. 원전 관련주 현대건설도 있죠. 자, 왜 이런 내용이냐면 결국에는 인공지능과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와 여기에 필요한 원전 같은 에너지랑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변압기, 뭐 초고압 케이블 이런 종목들이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중간에 뭐 2차 전지 일부 있고 또 로봇주도 일부 있습니다만 오늘은 반도체랑 AI가 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사실 사후 정산제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탈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저는 삼성전자가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차트의 모양도 충분히 괜찮아요. 자, 17만 원 찍고 내려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프리마켓에서 과도한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차익 실현 욕구가 없었어요. 원래 이렇게 강력하게 뜨면 차익 실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나오지 않았고 기관이 적극적으로 물량을 담아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멈췄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더 계속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갈 거라고 봅니다. 특히 26년도 1분기가 되게 기대되거든요, 실적이. 실제로 HBM의 공급량이 늘어나고 D램 가격은 조금 안정화됐습니다만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에서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3분기까지 D램 가격이 계속 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고 4분기 정도는 들어서야 안정화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을 하죠. 근데 아직도 이 상승분을 모두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무엇보다 외국인이 돌아오는 예를 들면 뭐 어닝 서프라이즈나 아니면 가이던스가 계속 우상향 되는 상향 조정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했던 외국인
특히 조 단위로 팔았던 외국인의 물량들은요. 요 물량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팔았던 구간이 16만 원에서 초반에서 중반, 요 물량들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만 확보가 되면 매출이 찍히고 계속 전망치가 올라가는 것만 확인이 되면은 충분히 돌아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주말 동안 조금 기대도 많이 좀 했었고, 지난주 이제 후반에 목요일, 금요일에는 우리가 걱정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어떨까요? 자, 오늘이 2월 9일 월요일이고요.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한 5일 정도 장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들도 연휴를 앞두고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17만 원을 강력하게 뚫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하락만 안 하면 옆으로 횡보만 해도 괜찮다. 이런 이제 시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이 거래일이 지나야 자금을 인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돈이 뭐 필요하신 분들은 수요일까지 매도를 하시겠죠? 근데 외국인들은 뭐 떡값을 이렇게 팔아서 내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시장의 보수적인 움직임,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 강력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고 답답해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제 하락을 모두 만회했고 전고점을 뚫거나 전고점 근처에 붙어 있다.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자, 지금 걱정할 구간은 전혀 아니다. 1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2분기, 3분기 계속 좋은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장이 갑자기 좀 밀리면 조금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가 미국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증시 예탁금이 104조입니다. 근데 신용이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예탁금이 다시 늘어나서 100조에서 104조가 됐고요. 물론 얘는 이틀의 시간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틀 전 겁니다. 신용잔고가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아직도 많긴 하죠. 자, 물론 삼성전자에 많은 신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미 방향은 정해졌고요. 적어도 이 지수 차트를 보시면 1월만큼 1월에 우리가 23% 올랐잖아요. 24%? 요 정도 상승이 2월에도 연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완만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1월에 33% 상승을 했죠? 근데 2월에도 30% 오른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다만 하락하지 않고 조금 이제 기간 조정, 연휴를 끝나고 나서 다시 우상향 차트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자,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증권사 목표가 20만 원, 23만 원 뭐 다양한데 20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계속 추적 관찰 또 업황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꾸준하게 업데이트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을 응원하는 메시지 하나씩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전혀 문제 없다. 구정 전에 쉬어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끝까지 홀딩해서 커다란 수익 좀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